오늘 저는 진료실에서도, 가족 식탁에서도, 심지어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분들의 건강과 존엄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한국 남성 10명 중 7명이 자신의 성 건강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사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끄러운 건 그 침묵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외로움, 자신감의 상실, 몸 기능의 저하,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느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런 욕구가 아직도 드는 게 이상한 건 아닐까? 나만 이러는 건 아닐까? 도대체 이게 정상인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60세 이후의 자위에 관한 5가지 진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진실들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뇌와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며 나이 들어서도 자신의 몸과 연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보입니다.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이며 무엇보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여러분께 제대로 말해주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 진실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얼마나 활기차게, 얼마나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입니다. 성욕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회에서 자라셨습니까?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사회, 남자라면 참고 견뎌야 한다는 사회, 나이가 들면 그런 욕구는 자연히 없어져야 한다는 사회였습니다. 특히 지금의 60대, 70대 남성분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귀가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감정을 보이지 않는다. 어른이 되면 그런 생각은 저절로 사라진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65세가 되어도 70세가 되어도 심지어 80세가 되어도 우리 몸과 마음은 여전히 친밀감을 원하고 따뜻한 접촉을 갈망하며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학의 문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성적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중 많은 분들이 자위를 통해 성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사회에서는 이 이야기가 금기시될까요? 체면 문화 때문입니다. 오랜 유교적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발기의 강도가 성 건강의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젊었을 때처럼 완전한 발기가 안 되면 이제 나는 끝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발기와 오르가슴은 서로 다른 신경계에 의해 조절됩니다. 완전한 발기가 없어도 충분히 깊고 만족스러운 감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성적인 경험은 더 섬세하고 더 의미 있고 더 감정적으로 풍부한 방향으로 진화합니다. 나무에 비유해 볼까요? 봄의 나무는 꽃이 화려하고 무성합니다. 하지만 가을의 나무는 단풍이 더 깊고 더 아름답고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성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의 강렬함이 나이 들면서 깊이와 의미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쇠퇴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단풍을 보며 봄꽃이 없다고 슬퍼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김영수 씨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1세에 은퇴한 공무원이었는데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불은 켜져 있는데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기분이에요. 뭔가 원하는 것 같기는 한데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그분은 20대 때의 기준으로 70대의 몸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 마치 아담한 동네길을 달리는 차에게 왜 고속도로 속도로 달리지 않느냐고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필요한 것도 다릅니다. 동네길에서는 동네길의 속도가 맞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그동안 그분이 내면화했던 잘못된 기준들을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2달이 지난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제 몸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렇게 편안한 일인지 몰랐어요. 성과에 대한 압박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진짜로 무엇을 느끼는지 탐색할 수 있습니다.
터치 하나하나가 의도 있는 행위가 되고 시간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더 이상 단단함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존재하는 깊이로 측정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미 너무 오래 그 기준으로 살아온 것은 아닐까? 괜찮습니다. 바꾸는데 20년이 걸린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이면 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사회가 나이 든 남성의 성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사들도 이 주제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묻지 않습니다. 남성들끼리도 이런 대화는 금기처럼 여겨집니다. 그 결과 수많은 분들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수치심으로 받아들이며 조용히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침묵을 깨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진실입니다. 자위는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감정이 있고 뇌에 언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위는 그냥 본능적인 반응이지 거기에 무슨 감정이 있겠어.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자위를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세 가지 강력한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도파민, 옥시토신, 그리고 세로토닌입니다. 도파민은 기쁨과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옥시토신은 연결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세로토닌은 우울감을 낮추고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즉, 올바른 방식의 자위는 우울감을 완화하고 수면을 돕는 물질을 뇌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자위 후에 오히려 더 공허하고 무기력하다는 느낌? 뭔가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이 두 번째 진실의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들 중 상당수가 자위를 쾌락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잠들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조절 방법입니다. 문제는 그 이유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습관처럼 반복할 때 발생합니다. 마음이 빠진 터치는 몸만 피곤하게 합니다. 반대로 존재감 있는 터치, 즉 지금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면서 하는 행위는 뇌에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회복 효과를 줍니다. 음식에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진짜 배가 고파서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천천히 먹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과자 한 봉지를 다 비우는 것은 같은 먹는 행위처럼 보여도 뇌와 몸에 전혀 다른 영향을 줍니다. 뱃속이 채워지는 느낌도 다르고 그 후에 기분도 다릅니다. 자위도 정확히 같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느냐, 무의식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정호 씨는 74세에 은퇴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거대한 체구에 과묵한 분이셨는데 상담 내내 말씀이 없으시다가 마지막에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매일 밤 습관처럼 하는데 할 때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시면서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면 이유 모를 불안감과 외로움이 밀려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위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그 연결고리를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분께 아주 단순한 연습을 드렸습니다. 자위를 하기 전에 딱 30초만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요. 지금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외로운가? 불안한가? 아니면 정말 몸이 원하는 것인가? 한 달 후 이정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30초가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내가 왜 그걸 하는지 알게 되니까 때로는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할 때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자위에 감정의 언어를 더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진실의 핵심입니다.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 앞에서는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 성욕은 나이 들어도 사라지지 않으며 발기의 강도가 성 건강의 전부가 아닙니다. 몸은 변하지만 감각과 만족은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실, 자위는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니라 뇌와 감정과 연결된 자기 돌봄의 행위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느냐, 무의식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진실들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진실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닌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지금 혼자니까, 파트너가 없으니까, 어차피 쓸 일도 없는데 그냥 그 부분은 포기하자.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우리 몸은 놀랍도록 정직합니다. 사용되지 않는 기능은 쇠퇴합니다. 다리를 쓰지 않으면 근육이 위축되고 뇌를 쓰지 않으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듯이 성기능도 사용하지 않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신경신호가 약해지고 조직의 탄력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위축성 변화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변화가 성기능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위를 포함한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심혈관 기능에 도움이 되며 수면의 질과 기분 상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반대로 성적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면 이러한 보호 효과도 함께 사라집니다. 헬스장에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을 하면 70대에도 건강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에 갑자기 완전히 멈추면 60대에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근육은 기억합니다. 쓰면 살아있고 쓰지 않으면 잠들어 버립니다. 성기능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랜만에 예전에 즐기던 취미를 다시 해보려 했는데 몸이 기억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골프를 오래 안 쳤더니 스윙이 완전히 달라져 있거나 자전거를 오래 안 탔더니 균형 잡기가 어렵거나 몸의 기억은 사용함으로써 유지됩니다. 박성진 씨는 76세의 분이셨습니다. 70세에 아내를 여의고 나서 모든 성적 활동을 완전히 멈추셨습니다. 혼자 그런 것을 한다는 게 왠지 불경스럽고 부적절한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6년이 지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났을 때 그분의 몸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생겼고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끝난 건가요?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끝나신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그분의 몸을 다시 깨우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결과를 내려하지 말고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몸이 기억을 되찾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몇 달이 지나자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성이 중요합니다. 매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마십시오. 일주일에 2-3번 정도 자신의 몸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시간과 배려를 필요로 합니다. 압박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반응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몸이 다시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전체 몸을 인식하십시오. 특정 부위에만 집중하지 말고 호흡, 온기, 피부의 감각 전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기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이고 자신을 돌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지금 혼자인데 굳이 이것을 신경 써야 하나? 그 질문에 이렇게 답씀드립니다. 성 건강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위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의 감각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자기관계입니다. 4번째 진실입니다. 포르노는 당신의 감각을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닙니다. 과학적 사실입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보편화된 지금 혼자 지내시는 시니어 남성분들 중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달래거나 잠들기 전 습관처럼 성인 영상을 보십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시작합니다. 잠깐 보고 말지, 혼자니까 괜찮잖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느껴지던 흥분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영상이 있어야만 반응이 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변화, 실제 사람과의 따뜻한 접촉, 기억 속의 소중한 장면, 부드러운 상상만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뇌에는 보상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원하게 만들고 어떤 자극에 반응하게 하는 핵심 회로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 뇌는 도파민으로 가득 찹니다. 그 순간은 분명히 강렬합니다. 하지만 뇌는 곧 적응합니다.
그리고 더 강한 자극, 더 새로운 장면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됩니다. 강물에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문을 열어도 물이 세차게 흐릅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수문을 열어야만 같은 양의 물이 흐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가장 작은 수문으로는 물 한 방울도 흐르지 않게 됩니다. 뇌의 보상 시스템이 정확히 이렇게 작동합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작은 기쁨들, 그 작은 수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흘려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뇌가 새로운 자극에 빠르게 적응하고 또 쉽게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뇌의 회복력, 즉 신경 가소성은 느려집니다. 한번 굳어진 패턴은 더 오래 남고 한번 무뎌진 감각은 돌아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최광호 씨는 69세의 분이셨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오랜 시간을 혼자 지내셨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가끔 성인 영상을 보셨는데 어느새 매일 밤의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2년쯤 지나자 그분은 자신 안에서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뭔가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좋은 음악을 들어도 가슴이 뭉클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손자가 재롱을 부려도 예전처럼 기쁘지 않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큰 감동이 없어요. 그분의 뇌는 인공적으로 강력한 자극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적인 삶의 기쁨들, 좋은 음악, 가족과의 대화, 햇살, 맛있는 식사 이런 것들에도 더 이상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도파민 둔감화라고 합니다. 성적 감각만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은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화면 앞에서 멀어지고 대신 자신의 몸과 감각에 존재감 있게 연결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기억 속에 따뜻했던 순간들, 부드러운 호흡, 자신의 손길을 통해 천천히 다시 반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뇌가 자연스러운 자극에 반응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해가 지는 걸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감동인지 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뇌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과 인내 그리고 방향이 필요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욕은 나이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자위는 감정과 뇌의 언어와 연결된 행위라는 것,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는 것, 그리고 포르노가 감각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지만 뇌는 회복 가능하다는 것. 이제 마지막 5번째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5번째 진실입니다. 자위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이고 자기 치유이며 살아있음의 확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이런 걸 한다는 게 왠지 비참하고 한심한 것 같아요. 자식들이 알면 창피할 것 같아서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아내가 먼저 떠났는데 이런 걸 하면 아내에게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담긴 수치심이 그분들의 삶을 얼마나 깊이 올가매고 있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위는 인간이 자신의 몸과 감정을 돌보는 가장 기본적이고 사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나이와 관계없이 파트너의 유머와 관계없이 살아있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입니다. 마치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건강의 권리이듯이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에 관한 이야기는 금기였고 자위에 관한 이야기는 더더욱 금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생 이 행위에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오셨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는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숨어서 빠르게 서둘러서 한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며 하는 자위는 몸에도 마음에도 해롭습니다. 죄책감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키고 이것은 우리가 얻으려 했던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반면 존중과 돌봄의 태도로 하는 자위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는 이것을 할 자격이 있다는 내면의 허락입니다.
정태식 씨는 77세의 분이셨습니다. 6년 동안 홀로 사시면서 스스로의 몸을 한 번도 의식적으로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그런 건 젊을 때나 하는 것이고 이 나이에 혼자 그런 걸 한다는 것이 왠지 부끄럽고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6년 동안 서서히 우울해지셨고 수면도 불규칙해지셨고 일상의 활력을 잃어가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전반적인 건강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나무도 가지를 앙상하게 드러내지만 봄에 다시 꽃을 피울 준비를 땅속에서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봄을 받을 때 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대화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입니다. 정태식 씨, 당신은 당신의 몸을 친절하게 대할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혼자라는 것과 상관없이 당신이 살아있는 한 당신의 몸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지금 처음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성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야. 이 나이에 그런 욕망을 갖는 건 유치하고 부끄러운 일이야. 하지만 그 믿음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 틀린 믿음이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터치에 대한 갈망, 해방감,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들은 단지 형태를 바꿀 뿐입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적이고 강렬한 표현이 나이 들면서 더 섬세하고 더 따뜻하고 더 느긋한 방식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면의 허락을 내리십시오. 나는 내 몸을 돌볼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어떠면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서서히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둘째,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죄책감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 관리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셋째, 자위 전에 30초 동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외로운가? 불안한가? 아니면 정말 몸이 원하는 것인가? 이 짧은 질문이 당신의 자위를 습관에서 돌봄으로 바꿔줍니다. 넷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과를 내려하지 말고 과정 자체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십시오. 목적지보다 여정이 더 중요한 산책처럼 말입니다. 다섯째, 전체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특정 부위에만 집중하기보다 호흡, 피부의 온기, 전신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이 뇌에 훨씬 더 풍부한 신호를 보냅니다. 여섯째, 규칙적으로 유지하십시오. 매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마십시오.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기능 유지에 적당합니다. 일곱째, 화면에서 조금씩 멀어지십시오. 포르노에 의존하고 계신다면 하루에 10분씩이라도 화면 없이 자신의 기억과 감각만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는 서서히 자연스러운 자극에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덟째, 충분한 수면과 걷기를 병행하십시오. 혈액순환이 좋아야 성기능도 유지됩니다. 매일 30분의 걷기는 성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아홉째, 필요하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십시오. 비뇨기과 전문의나 상담 전문가와의 대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한 당연한 선택입니다. 열째, 자신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을 돌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진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욕은 나이 들어도 사라지지 않으며 발기의 강도가 성 건강의 전부가 아닙니다. 몸은 변하지만 감각과 만족감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위는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감정이 있고 뇌에 언어가 있습니다. 의식 있게 하느냐, 무의식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사용하지 않으면 잃습니다. 성기능은 유지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서서히 퇴화합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이고 노력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포르노는 당신의 감각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지만 뇌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멀어지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감각으로 돌아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자위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이고 자기 치유이며 살아있음의 확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몸을 돌볼 자격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진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나이에도 혼자라도 당신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초대산입니다. 세상은 종종 나이든 남성을 잊습니다. 사회는 젊음과 활력을 이야기하고 노화는 쇠퇴와 포기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나이든 남성이 자신의 몸과 연결되어 있을 때, 자신을 돌볼 줄 알 때, 그분들의 눈에는 정말 특별한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온 세월에서 나오는 깊이이고 경험이 만들어낸 존엄입니다. 그 빛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매주 이렇게 아무도 먼저 말해주지 않는 남성 건강의 진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남성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작은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벨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으로 설정해 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되셨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을 직접 읽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익명으로 남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이나 오래된 친구에게 조용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만 아무도 먼저 보내주지 않아서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오늘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